식사가 즐거움에서 고통으로 변할 때 식사 시간이 즐겁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으며 웃고 떠들던 때 먹을수록 기운이 나고 한 끼 식사가 하루의 활력이 되었던 시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먹었는데 벌써 배가 꽉 찬 느낌. 밥 몇 숟가락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지고 눈꺼풀이 감깁니다. 먹는 게 무서워집니다.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위가 약해지는 거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 생각 때문에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소화 불편은 위장이 SOS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못 먹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기운이 없으니 활동이 줄고 외출이 줄어듭니다. 우울감이 쌓이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거고 잔병 치레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삶의 질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원인을 모른 채 방치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한지, 왜 먹자마자 피곤해지는지, 왜 밥맛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는 절대 넘기면 안 되는지.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이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제1장, 위산 감소가 시작되면 소화 시스템 전체가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면 위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방 없이 약을 사서 드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위산이 부족해서 속쓰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위산은 소화의 시동 버튼입니다. 엔진이 켜져야 차가 움직이듯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시작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음식이 위에 오래 머뭅니다. 속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트림이 많아집니다.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듭니다. 식사 후 금방 피곤해집니다. 위산 역류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위산은 60대 이후부터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게다가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면 위산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신 건강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소화와 흡수가 안 되면 몸 전체가 굶주리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몸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피곤이 일상이 됩니다. 식사, 피곤, 누움, 활동 감소, 근육 감소, 기력 저하.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김정수 씨. 먹는 게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대식가였습니다. 고기, 국수, 뭐든지 잘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밥 7숟가락 먹고도 속이 꽉 찬 느낌. 가슴까지 답답. 식후 20분에서 30분이면 졸음 폭발. 외출 줄고 누워있는 시간 증가.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위산 분비 저하 플러스 음식 정체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3kg 감소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었는데 더 피곤하다. 이건 위산 부족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위산 부족 의심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 이상 해당되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기, 빵, 치즈, 우유 먹으면 더부룩함, 트림 많음, 식후 졸림, 속쓰림 약 자주 복용, 체중 감소,
판막 감소.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였다면 여러분의 위는 이미 힘에 부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위축성 위염으로 넘어가면 음식이 갇혀버립니다. 위산이 부족하고 염증이 자주 생기면 몸은 위를 보호하기 위해 위산을 더 줄이고 위 점막을 두껍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화세포와 위 기능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음식을 먹으면 속이 막히는 느낌, 움직이면 미식거림, 배는 고픈데 먹으면 괴로움, 밥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체중이 줄어도 먹기 싫음. 바로 이러한 증상들이 위축성 위염 초기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시경에서 별 문제 없다 해도 내 몸은 이미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6세 박영희 씨. 위내시경 결과 큰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무너지고 있었죠. 먹는 양이 절반 이하. 3개월간 체중 4kg 감소. 외출도 싫고 사람도 피하고 하루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음. 이런 증상들에 대한 진단은 위축성 위염 플러스 소화기능 저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근육 감소, 면역력 하락, 감염 증가, 낙상 위험 상승, 골절에 이은 침상 생활, 우울감 증가, 생존력 급락으로 나타납니다. 먹는 게 괴로운 순간부터 삶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제3장, 식후 피곤이 시작되는 순간 몸은 이미 에너지를 잃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누워있고 싶고 체력이 쭉 빠지는 느낌. 이 상태를 식곤증이겠지,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졸음이 아닙니다. 식사 후 피곤은 위가 음식에서 에너지를 빼오지 못할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는 시작도 안 됐는데 위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몸 전체가 에너지 적자 상태가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 몸은 굶주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밥을 먹는다, 피곤하다, 눕는다, 활동이 줄어든다, 근육 더 빠진다, 기력 더 떨어진다. 이 악순환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소화는 의외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화하면서 에너지를 벌어들입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고 영양을 흡수하면서 뇌, 근육, 혈액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소화를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상태. 다시 말하면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먹으면 힘이 빠지는 상태. 이게 바로 위 기능 저하의 핵심 신호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이준호 씨. 이분은 식후가 가장 힘듭니다. 식사 후 15분이면 졸리고 외출은 상상도 못하고 저녁 먹고 나면 말도 하기 힘든, 살짝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장시간 누워 지내며 하루의 80%가 침대 생활이 되었습니다. 근육이 크게 줄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실제로 2번의 낙상을 겪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기운이 없어져요. 이건 신체 기능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가 있다면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식사 후 머리가 멍해짐, 몸이 축 늘어짐,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음,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참, 계속 누워있고 싶음. 이런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위 기능 저하를 넘어 전신 쇠약 단계로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제4장,
위를 다시 살리려면 생활 루틴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위는 생각보다 회복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생활 패턴을 바꾸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위 기능을 되살리는 핵심 루틴 5가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사량과 식사시간 고정시키기. 위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음식을 가장 잘 소화합니다. 하루 3끼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불규칙하게 아침 굶고 점심 과식하고 저녁 늦게 먹는 패턴. 이러한 습관들이 위를 가장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2. 초반에는 부드러운 단백질 우선입니다. 위가 약해졌을 때 가장 소화 잘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특히 단단한 고기보다 생선을 우선 추천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면역,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영양입니다. 위만 버티면 전신이 살아납니다. 3. 물은 식사 중에 많이 마시지 말기. 물은 중요하지만 밥을 먹는 도중에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더 떨어집니다. 식전 30분에 물 마시기. 식후에 소량 섭취. 이게 원칙입니다. 4. 식후 10분 가벼운 산책.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위 기능을 가장 크게 악화시킵니다.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도 소화 촉진, 가스 정체 막음, 위산 역류 감소, 졸림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빠른 위 기능 회복법입니다. 5. 식사에 집중하기, 서두르지 않기. TV 켜두고 스마트폰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는 습관. 이것들은 모두 위 기능 저하를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10분만 음식에 집중해 보세요. 씹는 횟수가 늘어나고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일수록 소화불량 증상이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위 기능은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를 조율해야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꾸세요. 그러면 몸이 분명히 바뀝니다. 제5장, 이 신호가 보이면 병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기능 저하 정도가 더 진행되면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심각한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3개월 동안 체중이 3kg 이상 감소, 먹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식사 후 극심한 피로, 어지러움, 흑색변, 토열 경험, 이유 없이 구역감 지속, 주 3회 이상 위산 역류, 가슴 답답함, 밤에 속 불편으로 자주 깸, 밥 생각이 아예 사라짐, 외출 줄고 사람 만나기 싫어짐, 갑자기 근육량 감소가 느껴짐. 이런 증상들은 소화불량이 아니라 전신 건강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근력 저하, 낙상, 골절, 침상생활, 전신 쇠약, 이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제6장,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사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위내시경 검사. 위 점막 두께, 염증 여부, 위축 정도 확인. 2. 위 기능 검사, 헬리코박터 포함. 음식이 얼마나 오래 위에 남는지, 위산 분비 능력은 어떤지 확인. 3. 혈액 검사. 영양 상태, 빈혈 여부 확인.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위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 상승. 4. 체중, 근육량 측정. 전신 쇠약 여부 함께 체크.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도
이 네 가지가 시니어 위장평가 표준 검사로 사용됩니다. 검사를 통해 지금 상태를 명확히 알면 치료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정확한 진단은 불안을 줄이고 회복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3개월 회복 루틴 핵심 요약합니다. 하루 3끼 규칙적 식사. 단백질 1일 60g에서 70g 목표. 식후 10분 걷기. 수분은 식간에.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금지. 밤 11시 이전 수면. 속쓰림 약은 지속 복용주의. 이 7가지 루틴만 실행하신다면 위 기능은 다시 눈에 띄게 살아납니다. 지금은 되돌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먹는 게 괴롭다는 것.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어. 나를 도와줘. 지금 밥맛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한 끼라도 더 잘 드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 중에서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회복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려냅니다. 마지막 한 줄 조언 드립니다. 먹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저희들과 같이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